자, 이번에는 프로파일을 조립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이 되는 이 결속구들에 대한 설명과 어떠한 결속구를 사용을 했을 때 프로파일을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이 조인트 클립이라는 것입니다. 조인트 클립. 조인트 클립은 이러한 형상이고, 그리고 부품 담화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과 스마트 인서트 브라켓, 그 다음에 스마트 코너 블럭이 있습니다. 일단 다이캐스팅 브라켓은 잠시 연례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품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각각 중앙에 보면 각 볼트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볼트들이 프로파일에 체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 프로파일 안쪽 센터 부분에 여기에 보시면 탭이 다 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4개의 부품을 이용해서 조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프로파일을 주문을 할 때 반드시 탭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주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조인트 클립 기존의 방식, 지금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현재도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조인트 클립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센터 부분에, 여기 센터 부분에 탭이 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똑같이 스마트 코너 블록도,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탭이 또 나 있어서 이렇게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체결 강도가 가장 좋은 순서대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인트 클립,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 그 다음에 강도가 더 큰 스마트 인서트 브라켓, 그리고 강도가 가장 큰 스마트 코너 블럭입니다. 체결 강도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고요. 자, 여기는 다이캐스팅 브라켓은 잠시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체결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탭에 나 있는 부분에 이 중간 볼트를 이렇게 체결을 하는 겁니다. 조인트 클립은. 체결을 해서 이 터널 안에 이렇게 삽입을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초보자들이 이 조인트 클립을 선택을 할 때 가장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인트 클립이 만약에 설정이 되게 된다면 이걸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이 터널 안으로 밀어 놓고 반대편에 이 프로파일에 보면은 홈이 나 있어야 돼요. 이 홈이 나 있는 상태에서 위치 맞춰서 드라이버를 넣고 여기를 조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프로파일을 선택을 할 때 이 조립되는 위치마다 여러분들이 이 구멍 홀 위치를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다 일일이 적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넣으면 여기 구멍을 뚫어주는데,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에서는 이 프로파일에 탭은 내어져요. 탭은 보통 저렴한 곳이 300원 요 탭 하나 내는데, 그리고 조금 저렴하다기보다는 그 인건비니까 보통 300원이 되고, 또는 이게 한 300원에서 500원 사이가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고요. 300원에서 500원 사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파일 중간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구멍을 잘 안 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업 공수가 많고, 그 다음에 또한 그 공수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높다 보니까 안 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초보자들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립이 되었을 때 구멍 위치를 여기까지 정확하게 센터를 잡아줘야 돼요.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설계를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어느 방향에 뚫려야 되고 또 어느 방향에 뚫려야 되는 것을 초보자들은 사실 이게 많이 힘듭니다. 설계 전문가들이 해도 작업을 할 때 이런 것이 약간 헷갈려서 혼돈이 되어서 방향을 잘못하거나, 또는 가공을 할 때 여기에서 얼마가 돼야 되는데 잘못해서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잘못 가공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조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조립이 되었다라고 해요. 여기 지금 가공이 되어서 여기 지금 조여져 있고요. 조립이 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이 조립이 된 상태에서 이 위치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위치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위치가 이동이 되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이 홀 부분을 다시 여기서 얼마만큼 뚫어 주세요 해서 이것을 다시 빼서 가공하는 쪽에 갖다 주고 다시 홀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인트 클립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 저는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작업을 할 때, 체결을 할 때 여기에서 탭이, 물론 여기 탭이 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프로파일에선 조립을 할 때 탭이 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드라이버로 체결을 하는데 이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을 체결할 때 많은 분들이 온 힘을 주어서 다 체결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가끔씩 전화가 와서 조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볼트의 특성상, 이것도 지금 특허품입니다. 볼트의 특성상 일정 부분 조이게 되면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껐덕껐덕 놀아요. 이게 제대로 조립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제대로 조립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얘를 똑같이 이 터널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 넣고 측면에서 이 멈춘 나사를 주우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반대편에 홈이 나 있지 않아도 돼요. 홈이 나 있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또한 결속이 되었다라고 해서 나중에 위치 이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측면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풀어서 위치 이동을 해서 다시 결속을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마트 인서트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보링 가공이 돼 있어야 돼요. 보링 가공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보링 가공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을 주문을 하게 되면 얘는 무료로 작업이 됩니다. 무료로 작업이 되는데, 단 여기에도 중간에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탭이 나 있어야 돼요. 이 탭 가공비는 저희들이 3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얘를 터널 안으로 밀어 넣고 중간 부분을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됩니다. 조여주고요. 자, 똑같이 이 부분을 터널 안으로 밀어 넣어서 측면 부분을, 자, 인서트 브라켓, 스마트 인서트 브라켓을 사용할 때는 여기 보면은 렌치가 볼 렌치예요. 측면에서 이렇게 조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쪽으로 조아주게 되면 체결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똑같이 얘도 어떻게 되냐면 얘의 위치를 변경을 하고자 원한다면 측면을 풀어서 살짝 풀어서 얘의 위치를 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또다시 위치 잡아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조인트 클립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조인트 클립의 장점이라는 것은 좀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요.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서 이 구멍 위치를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프로파일을 재단을 하고 납품을 할 때 구멍을 다 이 홀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거리가 얼마고 여기서 거리가 얼마이며 어떠한 크기로 이 관통을 시켜달라, 홀 작업을 해달라고 해야만 이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조인트 클랩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인 게 어떤 거 있냐면 이 구멍 작업 외에도 제가 조금 전에 뭐 많이 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구멍 내고 이 구멍에 대한 탭도 300원에서 500원 또 따로 받습니다. 또 따로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다른 부품에 비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높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이 구멍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결속을 하고 나면 힘을 굉장히 많이 줘서 결속을 해야 돼요.
결속을 하고 나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위치가 맞지만 힘을 강하게 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간씩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기에 지금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서트하고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은 자, 결속을 하고 체결을 하고 밀어넣고 측면을 결합을 해도 틀어지려고 그래서 틀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 넓은 면이 이 면이 터널 전체를 이렇게 잡고 있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자, 결합이 안 된 상태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터널 전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옆으로 틀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돌려보면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강하게 작업이 되고요. 또 하나의 이 장점이라는 것은 이 조인트 클립 같은 경우는 터널 안에 들어가면은 이 모서리 부분이 터널 면적을 잡고 있지만은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넓은 면적이 이 터널 면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틀리지 않게 이 양쪽 사이드 면이 터널을 정확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돌리려고 해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힘을 줘서 돌린다 그러면 이렇게 턱이 지거나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는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스마트 인서트 브라켓도 맥 똑같습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가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 하나는 순서대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강도가 강한 순으로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조인트 클립, 그 다음에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 스마트 인서트 브라켓, 그 다음에 코너 블럭입니다. 잠시 전압을 시키겠습니다. 잘 돼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코너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코너 부분을 작업을 하게 되면 코너 부분을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 작업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 또 조인트 클립을 넣고 이렇게 하나 작업을 해야 돼요. 코너 부분을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상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여기에 구멍을 관통을 한번 해야 되고 이쪽으로 구멍에 관통을 한번 해야 돼요. 자, 그럼 두 개 공수가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사이즈는 방향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뭐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셨는 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전문적으로 프로파일 설계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쪽 부분들 작업하는 이 거리값 이런 것을 좀 이해하기 좀 많이 힘들다는 거야. 자, 그러나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서 그냥 슬라이딩으로 밀어 넣어서 정확하게 체결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인서트 도면 똑같고요. 자, 코너 블록은 뭐냐면 이 코너 블록에는 각각의 볼트가 체결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 코너 블록 조립하는 동영상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앞전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맹 다 드렸는데요. 이 코너 블럭에 스마트 코너 블럭을 보게 되면 이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 안에 이 프로파일 터널 안에 이 이빨이 여기 들어감으로써 이게 틀어지려고 해도 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트가 이쪽으로 한번 체결이 되고 이쪽으로 한번 체결이 돼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것이 또다시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체결이 되어서 터널을 꽉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위에 있는 게 너무 보기 싫어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마개가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개를 또 마개를 이용을 해서 이 볼트 부분에 조금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조립을 할 때 프로파일에 모든 끝단 부분이나 끝단 부분에 탭을 내야 되고 내야 되느냐? 예, 내야 돼요. 내야 되고 그리고 조인트 클립을 사용할 때는 끝단 부분에도 탭을 내지만은 이 측면의 구멍에 떨어지는 이 간격들을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그 프로파일 재단하는 쪽, 즉 프로파일 쪽 재단하는 쪽에 보내어서 그 정확한 길이로 구멍을 뚫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 탭 내 가공하는 데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300원에서 500원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쪽 사이드 구멍도 맨 똑같습니다. 홀 작업도 맨 300원에서 5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모든 업체들이.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또 인서트 같은 경우에도 맨 똑같이 내야 됩니다. 왜? 센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서트 조립하는 방식이나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동영상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인서트 들어갈 때는 지금 여기 보면 보링 가공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강도, 체결 강도는 얘, 그 다음에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 스마트 인서트 브라켓, 그 다음에 스마트 코너 블록 순으로 강도가 세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결 강도를 더 높이려고 하면은 이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 중간에 홀 가공을 해줘야 돼. 보링 가공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스마트 인서트 브라켓을 사용을 하고자 저희들 쪽에 이 프로파일을 주문을 하게 된다면 이 홀 가공료는 무료이고, 다만 안쪽에 보면은 여기 또 탭이 나와 있어요. 센터 부분에 이 탭 가공비 300원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 네 가지 부품을 쓰는 데는 무조건 탭을 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다이캐스팅 브라켓이에요. 다이캐스팅 브라켓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너 부분에 이렇게 조립을 하고자를 원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컴퓨터상에서 화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조립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브라켓을 자 여기에 사용하기 전에 먼저 여기 안에는 이 스프링 너트를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볼트로 양쪽 끝을 여기와 이 너트를 넣고 여기를 체결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하나와, 그리고 이쪽 하나와, 그리고 이쪽 하나와. 그래서 이 세 군데 조립하는데 이 많은 부품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야. 지금 어때요? 조금 전에 이 조인트 클립이나 스마트 인서트 브라켓이거나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이나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없었죠. 안 보이죠? 이 다이캐스팅 브라켓을 사용하는 것은 뭐 홈을 안 내어도 좋지만은 문제는 뭐냐? 좀 미관상 보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미관상 보기가 되게 안 좋고, 그 다음에 부품 수가 너무 많아요. 이건 일일이 하나씩, 부품 수가 많다는 것은 사람이 체결을 할 때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부품이 많다는 것은 그 전체적으로 체결을 할 때 가격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립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체결하고 싶어요. 이럴 때 바로 다이캐스팅 브라켓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중간에 이렇게 체결하지 않는다면은 조립이 약간 뭐랄까 숙련되거나 조금만 생각을 하면 초반에 작업할 때부터 이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먼저 밀어넣고 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조립하는 방식은 앞에 동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를 해주세요.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많은 분들이 프로파일을 주문을 함에 있어서 프로파일의 재단 길이만 생각을 하고, 이 재단 길이만 해서 이렇게 커팅을 해서 뭐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결속구들, 부품들을 받아보니 이걸 체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탭을 내야 되는데 이 탭을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탭을 반드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장단점과 체결 강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체결 강도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체결 강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별 외적인 거예요. 이건 지금 여기는 세 방향을 조립을 하기 위해선 이 세 방향의 부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세 방향을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품은 각각 이런 부품만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조인트 클립의 단점이라는 것은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문제는 뭐냐면, 얘는 이런 구멍 길이나 이런 것들을 위치를 정확하게 사용자가 그
그 위치를 설계를 해서 재단하는데 프로파일 절단하는 곳에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또한 조립이 되고 난 이후에 좀 강한 무게이거나 강한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틀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또 다시 밟아야 돼요. 그리고 또 단점은 하나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조립이 되고 난 이후에 여기 조립이 되고 난 이 홈에서 조립이 되어서 반대편 체결이 되고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면 얘를 풀어서 여기 구멍을 다시 뚫어서 홀 가공을 해서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나머지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식으로 삽입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풀어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프로파일 끝에는 탭 가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